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준서 TV의 박준서입니다. 오늘은 경치 좋고 멋진 집에서의 귀촌 생활인데 왜 이사 가고 싶을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은퇴 후에 전원주택 사거나 짓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살면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후회를 했고요. 그 제 주변에 지인들도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적인 겁니다. 근데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기 싫은 집과 살고 싶은 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제가 이제 살던 동네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안 살아요. 지금 이사 왔는데 이제 높은 곳에 살았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이 산, 여기도 뭐 산책을 많이 했어요. 우리 강아지들 있고 산책하던 곳인데, 그런데 살다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파트에 살던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30층에 이제 살았는데 정확히 3004호. 근데 그 뷰 얼마나 좋습니까? 보통 우리 이제 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경치 좋은 곳, 이 보기 좋은 곳 이걸 찾았거든요. 살아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무슨 문제냐면 몸 상태의 변화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치만을 생각했어요. 아, 한번 보실까요? 하나 사진 더 보겠습니다. 제가요, 아까 그런 높은 곳, 이거는 뭐 맞은편에 있는 동네 사진인데, 저희도 이제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려고 집으로 올라가려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지쳐요. 그리고 힘이 들어요. 어디 앉고 싶어요. 이게 비탈길에 감당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특히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관절이지 않습니까? 물론 체력적으로 건장하시고 튼튼하신 분들은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은 어떻습니까? 힘들어지거든요. 숨도 차고. 그래서 어디 나가질 못해요. 차 뭐 끌고 나갔다 뭐 어디 잠깐 뭐 가까운 슈퍼마켓을 하나 가더라도 걸어가질 못합니다. 전부 차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귀찮거든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별로 모릅니다. 조금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회하는 첫 번째,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 살 걸.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귀촌을 하려고 그러면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더 충분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림 같은 집을 누구나 그려봅니다. 넓은 정원, 멋지고 예쁜 집, 그리고 또 2층 집. 그걸 살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끊임없이 일이 이어져요. 뭐 때문에요? 잡초와의 전쟁. 그 다음에 정원 관리해야 되죠. 집은 자꾸 시간이 가면서 망가지더라고요. 하자가 자꾸 생깁니다. 예쁜 집은 어떻게 해요?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양쪽 그림을 보게 되면 하나는 단조로운 집이고 하나는 조금 복잡한 집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조금 크고 왼쪽은 조금 이제 규모는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잡하냐 단조로우냐의 차이인데, 그래서 썰렁한 큰 집보다는 아늑한 집을 좀 짓고 살 걸. 그리고 2층보다는 단층 집에 살 걸. 지금은 저는 사이즈를 많이 줄였습니다. 어? 그리고 단층 집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복층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2층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알다시피 지금 높은 곳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층도 안 올라가게 돼요. 나이가 들으면은 2층 올라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건 갖다 놓은 거 있으면 그거 찾으러 가끔, 저도 1년에 한 복층인데 한 5번 정도나 올라갈까요?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뭐 좀 갖다 달라 그러면 그거 찾아다 주는 일 외에는 올라갈 일이 별로 없어요. 이 2층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낙상사고 위험이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관 디자인이 예쁜 집보다는 단조로운 집이 왜 좋냐면, 이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하자가 자주 생깁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기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뭐 복잡한 기계는 문제가 좀 많이 생깁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단조로운 집은 하자가 별로 안 생기는데 복잡한 집은 자꾸 하자가 많이 생겨요. 그럼 집 고치다가 보면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런 게, 아, 그럴 걸, 저 단순하게 좀 지을 걸. 외관, 왼쪽 있는 집은 좀 단조롭거든요. 저런 집은 뭐, 비가 와서 뭐 샌다든가, 누수가 된다.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런 집들은 그 누수 같은 그런 문제가 자주 생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잘 진다고 졌는데도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귀촌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이제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와서 근처에 이제 저수지가 있어서 가서 이제 낚싯대 들이우고 뭐 어떤 즐거움이라 그럴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찌 쳐다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저는 낚시를 할 줄 모릅니다. 낚시를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원래 기촌의 목적은 우리가 서로 이제 잘 공통적이지만 그 일보다는 여유로운 삶을 좀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후에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귀촌을 했거든요. 그래서 멋지고 예쁘고 크고 그 넓은 이런 집도 좋지만 저는 살기 좋은 집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은데 그래서 활동하기 편한 집이죠. 살기 좋은 집은 높은 곳에 있는 것보다는 낮은 곳에 있는 집. 그래서 옛날 마을 있잖아요. 마을 같은 데 들어와서 살면 좋습니다. 이게 제 친구 집인데 이거 마을 입구에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제가 한번 찍어 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일이 많은 집보다는 여유로움이 많은 집. 썰렁한 큰 집보다는 아늑한 작은 집. 2층보다는 단층집이 좋다. 그래서 일 많지 않습니다. 요것도 요 잔디 깎는 것도 의외로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이제 한 1시간 내면 되는데 이것도 귀찮아요. 한여름에는 진짜 귀찮습니다. 더우니까 풀도 굉장히 자주 자라요. 보름만 되면 벌써 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 앞에 보세요. 이 사진 어떻습니까? 자갈 깔고 시멘트 콘크리트 했죠. 풀 나오는 거 귀찮아서 그래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하자가 많지 않은 집, 그 외관 디자인이 좀 복잡하면은 아무래도 고칠 곳이 자주 생깁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선택은 뭐 이제 각자의 몫이니까 저는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경치 좋은 집을 많이 찾잖아요. 시골 어디든지 다 좋습니다. 이거 뭐 저 뭐야 가까운 곳 저 5분 거리 단풍 이거 저 조금 먼 데는 한 20분 정도 차를 가지고 가는 데고 오른쪽에 단풍은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걸어서 산책하는 코스 중에 한 군데고요. 저것도 이제 예전에 살던 동네에 그 하천변 옆이었는데 가운데 그것도 뭐 항상 좋은 곳이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거 한 가지 좀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물이 가까이 있는 집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습하기 때문에 몸 건강에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하천 주변에는 집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강변에서 이렇게 뷰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집들도 간혹 있긴 있는데 뭐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항상 좋은 여유로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뭐 요거는 영상은 저희 이제 어느 봄날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좋잖아요. 아, 저쪽에 뭐 구름이 하얗게 꼈는데 봄에 진달래 뭐 이런 것들도 피어 있고요. 그래서 진달래 예뻐서 제가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골살이다. 귀천의 즐거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